예, 우리 인천 지역의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침 인천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추모식이 있습니다만 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6.15 선언 그리고 또 참여정부가 했던 14정상선언 그 선언의 정신이 바로 우리 인천의 꿈이라고 또 인천의 미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송영길 시장님하고 함께 이렇게 환담을 나누었는데 서해의 평화가 우리가 한반도 발전의 깃털이 되고 동시에 또 우리 또 인천의 미래, 인천을 번영시킬 그런 또 방안이 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6.15 공동선언과 14정상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인천광역시를 한반도 평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을 서해 평화지대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해 평화는 한반도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남북 공동 어로와 또 수산업 분야의 협력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남북이 함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고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서해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해주를 잇는 남북 공동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해서 한반도 경제발전의 돌파구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강화 개풍 간 또 교동 해주 간 이 교량 건설은 실질적인 남북한 경제 교류 또 남북한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와 물류 또 관광과 금융, 연구가 결합된 서해안 산업벨트를 형성해서 서해 평화를 안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남북 접경 지역을 동서로 이어주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광역 고속교통망은 서해 평화 중심도시 인천의 번영에 또 큰 깃털이 될 것입니다. 셋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단순한 참가를 넘어 함께 협력하는 아시안게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팀 구성과 분산 교체, 공동응원단 구성, 또 개회 폐막식의 합동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남북 단일팀과 육자회담국이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올림픽을 추진하고 그 첫 대회를 이곳 인천에서 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평화입니다.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남북 대치 상태인 한반도에서 구현을 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육자회담을 반드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육자회담을 이곳 인천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남북 간의 유물 발굴, 전시, 학술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인천과 해주는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고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서해 연안 적병지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 토대입니다. 또한 고려 문화의 복원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갖게 합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해 평화를 선언한 14정상회담을 인천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시민들과 함께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14정상회담의 실현을 약속하고 또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드리기 위해서 기념식을 이곳 인천에서 개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다양해지는 일입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평화는 이제 선언적 단어가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며 끝내 완성해야 할 실천적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평화가 낡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포함된 살아있는 단어가 되도록 두 사람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의 김미경 기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문후부님께서는 인천공항 매각에 반대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급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민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권을 잡으시기 전에 이런 민영화가 어느 정도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되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저는 인천공항 그 매각에 대해서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권 교체기인데 지금이 이 정권 교체기에 이 정부에서 민영화 또 매각화가 추진되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님들이 급유시설 방문하셔서 민영화 관련된 상황을 보신다고 했었거든요. 예.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민영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민주통합당은 반대하는 그런 확고한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재평 기자입니다. 송영길 시장님하고 환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천시 재정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제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 남북 관계 발전, 남북 평화하고 관련된 그와 관련해서 인천을 번영시킬 수 있는 그 방안 부분만 송영길 시장과 함께 합의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과 이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 문제, 그 다음에 또 아시안 게임에 관한 또 국가적인 재정적인 지원 문제, 또 제3 영유교 문제 등 많은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된 그 외에 우리 인천의 경제, 복지, 민생 이런 부분에 관한 이 정책 공약들은 나중에 따로 또 이 종합 정리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김무관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손학규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인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판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후보님만 특별히 강력한 경쟁 후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에게는 모든 후보님들이 다 아주 이제 강력하고 벅찬 후보님들이죠. 다들 저는 이제 갓 정치에 또 이제 참여했고 또 대선 출마도 또 늦게 이렇게 이제 결정한 반면에 다른 후보님들은 다 아주 정치도 오래 하셔서 경륜들도 많으시고 또 대선 준비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어느 한 분 다 벅차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예. 언론적인 예. 복차지만 자신 있다. 예. 네, 아시아유통신 조부장입니다. 예. 지금 문 후보님이 현재 민주당에서 유리를 가지고 있고요. 해병대 늠름한 모습을 보이고 강한 이미지에서 7월 달에 27%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원장이 25% 이렇게 선두를 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손학규 후보가 이제 추격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지지율이 답보 상태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반해서 신미강 후보, 특별 후보에 대해서 요즘에는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색다른 어떠한 접촉을 하기 위한 시도를 꾀하고 있다. 이제 한간의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은 문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명동 한복판에서 가수 사이춤도 추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의 와닿는 그런 전략적인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또 한간에서는 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이 거기에서 승리자가 안철수 교수한테 자리를 내주기 위한 거기에 대한 1위의 다툼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 우리 당내 경선이 그렇게 뭐 뜨지 않고 그다음에 선거인단 참여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뭐 또 붐을 이루지 못하고 여론조사 지지도도 저희가 함께 다 밀리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선에서 조금 새로운 모습, 이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에게 저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큰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또 변화된 모습 그렇게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명동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직접 선거인단 참여를 호소하고 한 그 하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또 정책을 통해서 이제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그제는 강원도에 가서 최무순 지사와 함께 또 공동 합의한 이런 또 내용을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또 인천광역시에 와서 송영길 시장과 함께 협의해서 합의한 정책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거친다면 우리 국민들도 우리 민주통합당 경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기대를 가져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도 면에서는 지금은 우리는 후보들이 여러 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지지도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도가 밀리는 것 같지만 우리 당내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나뉘어졌던 지지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시너지까지 이렇게 따르게 될 거고 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준다면 거기에 붐까지 이렇게 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후보가 결정되면 안철수 교수와의 위상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지금 개인 문재인과 그 다음에 제가 민주통합당의 후보 문재인이 됐을 때 제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거인단 미치지 못하는 그 원인 분석을 조금 아까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 의원님께서 지금 후보자가 가운데 선두이긴 한데 이 어느 정도 선거인단이 모집이 돼야 이 선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선거인단 모집은 그 전까지는 좀 너무 폭염에 또 올림픽에 또 많은 국민들 관심이 또 글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 등록이 기대만큼 이렇게 못했는데 올림픽이 끝난 그 이제 시점부터 지금 아주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한 것처럼 뭐 이렇게 몇백만 이렇게는 뭐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선거인단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 선거인단 규모가 이제 크면 클수록 우리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이렇게 갖고
드리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이제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도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도 선거인단 규모가 클수록 그것이 일반 민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이 당내 조직 뭐 이런 면에서는 제가 많이 약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숫자 규모는 아마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죠. 예. 예. 저 경인일보 김명희 기자인데요. 신공항, 남북과 신공항 관련해서 인천 쪽에서는 우려가 많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데 예. 남북권에 신공항에서 들어서면은 인천공항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신공항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신공항에서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정부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국고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다음 정권 잡힌다면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라든가 이 문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시안게임과 지원 문제. 예. 지금 아시안게임은 아마 당초에 인천시에서 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자 했을 때는 뭐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이렇게 대부분의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민자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제시를 이제 했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지금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많이 끌어내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는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인천의 아시안게임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됐고, 또 인천시의 재정 능력만 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렇게 해낼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뭐 분명한 현실이 됐거든요. 또 더구나 이 2014년 이 아시안게임 이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한다면 남북 관계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과거처럼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또 됩니다. 그렇게 또 돼야만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중앙정부의 좀 더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존의 예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부산 아시안게임 때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예도 있고, 또 평창올림픽 이게 또 정부가 지원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 큰 국제 대회를 지원했던 그런 전례들에 비추어서 좀 균형성 있게 형평이 맞게 그렇게 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죠? 신공항 부분은 이 신공항은 그동안 보면 정치 논리로 제대로 이렇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공항을 많이 이제 계획하고 또 건설까지 했다가 이제 적자를 보기도 하고 또 건설 중에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수요가 충분히 계산되고 뒷받침되는 그런 곳에 신공항을 적절히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그런 국가 균형 발전상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해서 인천공항의 어떤 수요가 빼앗기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어떤 발전에 지장이 될 것이다는 생각은 저는 당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항공의 어떤 허브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인천공항을 더 활성화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 항만 같은 경우도 이 단일 포트가 이제 유리하냐, 안 그러면 투 포트 해가지고 허브 포트가 있고 보조 포트를 두는 그런 게 유리하냐, 여러 견해들이 다른데, 항공도 허브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 국제공항을 둘 경우에 그 양쪽의 어떤 연계가 된다면 보다 더 허브 공항까지 더 크게 발전시킬 수도 있죠. 예. 질문 꼭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통방송의 이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인천은 나고 자라면서 지금 많이 행되어 있는 것이 인천이 약간 혼례를 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후보가 되셔서 앞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인천의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혼례론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 좀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크게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문제가 있죠. 지금 그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크게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로 나누고 그래서 수도권은 억제하고 규제하고 또 지방은 발전시키고 이런 이제 개념인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같은 수도권 안에도 정말로 무슨 서울처럼 그렇게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그렇게 발전된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뭐 서해 5도처럼 오히려 뭐 어느 지방보다 더 열악한 그런 것을 동일하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하고 지원에서 제외하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인천이 여러모로 아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이런 데서도 좀 차등적인 받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천 시민들이 홀대감을 받게 될 이유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더 검토해서 권역별로 아까 이제 수도권과 같이 이렇게 규제해야 될 곳과 그 다음에 그 규제를 풀어서 지방처럼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될 곳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좀 나눈다면 그런 홀대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예. 할게요. 어쨌든 지금 안철수 교수와 언젠가 한번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그분이 아직 뭐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분하고 우리가 어쨌든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위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아직 뭐 구체적인 뭐 시기나 방법을 지금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죠. 예.